안녕하세요. 존비즈 글로벌의 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말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즈니스를 글로벌화 할 때에 유학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한 나라에서만 모집하지 말고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 학교에 보내주거나 그러면 그 학교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학교와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사무실이나 웹사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웹사이트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예를 들면 uk유학.co.kr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아 이건 한국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uk유학.co.jp 그러면 일본 것처럼 일본 사이트 만드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안 그러면 ukstudy.com 이렇게 해가지고 한 웹사이트에서 서브로 그 한국어, 일본어, 뭐 중국어 각 세계 언어를 다 해서 초기 화면을 각 나라별로 다르게 뿌려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비즈니스를 잡을 때 대개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연락망이 있기를 원해요. 사무실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 웹 주소만 보고도 사람들은 아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각 나라별로 그 나라 도메인을 가지고 그 나라 말로 정보 공급을 해요. 그러나 전화번호는 인터넷 전화로 영국에서 다 받아요. 그걸 영국에서 전 세계의 각 웹사이트에 전화를 다 올려놓고 그 전화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국에 앉아서 전 세계의 것을 다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그 나라의 로컬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를 사용하면 되고 그 나라의 로컬 주소가 없으면 전화번호만 내도 돼요. 어차피 이메일 보내고 전화로만 상담을 해서 학교에 부킹해주고 학교가 그 인보이스를 학생한테 직접 발송하면 학생은 그 돈을 학교로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학생은 우리를 믿고 돈을 내기보다는 학교를 믿고 학교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그 학생하고의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학교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공인 어떤 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셰필드 유니버시티에 뭐 하러 간다 그러면 셰필드 유니버시티를 믿고 부킹을 하는 것이지 내 유학원을 믿고 부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학 정보를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킹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은 셰필드 유니버시티를 믿고 그 학교로 돈을 보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가능한 한 도메인을 그 나라 로컬 도메인을 써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만드는 경우에는 자기 회사명 쓰고 .com이나 .co.uk를 써서
영국에 있는 것처럼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고요. 러시아로 간다 그러면 .co 뭐 러시아니까 .ru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뭐 그래서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뭐 도메인 네임 플러스 .com/cn을 쓰겠죠. 거기는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co, .jp 이런 형식으로 자기 나라 말로 해주는 거예요. 영국의 브라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co, .br 이렇게 써주고 폴추기로 웹사이트 만들어주면 연락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지도를 보고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고객들이 자꾸 이제 경험담 같은 걸 써놓으면 여기서 부킹하고 갔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그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해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오피스를 오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로컬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뭐 이런저런 정보를 로컬에서 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한국에서 유학원을 하다가 경제력이 좀 되면 중국에도 유학원을 하나 낸다든지 일본에도 유학원을 하나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일본어로 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도 오피스가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 베이징의 중간천이라고 있는 수마 빌딩 805호인가 그게 제가 오픈했던 사무실이었었는데, 그런 거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러니까 전 세계 각각의 자기 능력만큼 비즈니스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을 해서 낼 수 있는 경우는 자기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못 낼 경우는 일종의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같은 회사명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창구를 통해서 학교에 부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보내주는 학생이 인터내셔널화 되어져 있고 숫자가 많아진다면 학교 측에서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이번 올해 당신 학교에 한 50명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5 내셔널리티 아니냐, 10 내셔널리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끼리 하나의 뭘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서 또 기획실에서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 영어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에서는 그런 클래스가 아예 없는데 이 학교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런칭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디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학교에 부킹하고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학교에 2년 공부하고 자기 나라에서 2년 공부해서 2+2 학위 과정을 한다든지, 직업 과정들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서 가르치고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우리도 서티피케트 주고 당신도 서티피케트 주고, 안 그러면 당신 디플로마 코스를 우리부터 시작해 갖고 당신한테 가서 완성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집된 사람들을 가지고 상당히 폭넓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현장에서 그 학교 당사자들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매출액이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나라에 있는 그 파트너들하고 쉐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만들 때에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하는 사람들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런던 같은 경우에서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나라 말을 충분히 잘 쓰는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사람이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다면 브라질에 안 돌아가고 영국에 남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처음부터는 알바생으로 채용을 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보고, 영국에 있는 브라질 학생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보는 거예요. 로컬 신문에도 내보고, 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자기 나라 말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로컬에서 벌써 좀 반응 좀 들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브라질에 가서 우리 오피스를 하나 내자 그러면 뭐 그 사람의 뒷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쉽게 장소도 찾을 수 있고 저렴하게, 또 사람들도 인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런던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도 가능한 거죠.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러시아에서도 가능하고 브라질에서도 가능하고 스위스에서도 독일에서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에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번역 같은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번역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번역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돈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보는 데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웹사이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웹사이트를 자기 나라 말로 만들고 적어도 아르바이트생 1명 정도 이상은 그 나라 사람을 고용해서 그 나라의 반응을 보고 결국 그 나라에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세워지면 그 방향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세팅할 경우에 전 세계에서 사람을 모집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데는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협력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크로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생겨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다음에는 제가 언젠가는 이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놓고 그것을 크로스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 한번 강의하면 정말 뭐 이런 거 있나 이렇게 할 만큼 깜짝 놀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어지간하면 다 강의를 해주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글로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제 시스템 강의를 할게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